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5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조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건 부동산의 특성이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그럼 부동산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했냐면, 얘를 두 가지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의 특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였습니다. 그 가장 다른 점은 토지는 자연물이고 건물은 자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는 자연물로서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 그럼 얘는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다. 선천적이며 그리고 인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정 불변적인 특성입니까?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더라. 그럼 불변적인 특성이란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인간이 부여하는 후천적으로 부여하는 특성이 있더라. 얘를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럼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인간이 부여하는 특성이며 인간이 변함에 따라 변한다. 신축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가변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낼 때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지 인문적 특성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내면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면 뭐로 간다? 인문적 특성으로 간다. 구분 포인트였습니다. 지역 구분한 건 누가? 인간이. 고가성 누가 높은 가격 지불하고? 인간이. 국토성 국가 누가 만들고? 인간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 누가 합치고 쪼개서 사용하고? 인간이. 용도의 다양성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인간이. 지하철 설치하고 규제를 가하는 건 누가? 인간이. 그럼 다른 위치보다 상대 위치가 좋아지고 나빠지네.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인문적 특성이다. 근데 부동성은 인간이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부증성도 자연적 특성이더라. 그때 부증성의 예외로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고 배웠는데,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매립간척 행위다. 그러면 O다 X다? X다. 왜냐하면 바닷속 토지도 이미 물리적 절대량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다만 이용 불가능한 토지, 걔를 메꿔주면 이용 가능한 토지로 용도의 전환.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부증성의 예외에 매립간척 행위가 있다. 그러면 X. 영속성의 예외에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이 있다. 토지가 쓸려나가는 게 있다. X. 뭐 없다? 예외 없다. 건물의 특성에 자연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X. 건물은 뭐가 아니므로? 자연물이 아니므로 자연적 특성이 없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무엇이 있다? 열거돼 있더라. 건물은 영속성을 띱니까? 반영속성. 반영속성. 걔를 내구성이라고도 하더라. 구분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뭘 구분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부증성인 거고,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얘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생산. 다시 생산하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의 것이 뭐 되지 않았다? 소모되지 않았다.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성? 영속성 때문이더라.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걔를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네. 부동성 때문이다. 지역별, 지역 간, 지역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까? 다 뭐와 연결된다? 부동성과 연결된다. 물리적인 건 되고 안 되고, 물리적인 건 되고 안 되고, 힘으로는 안 되고.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 만나서 20년 뒤에 만나면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며. 돈이면 되고. 네.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된다 안 된다? A 토지 옆에 B 토지가 바로 붙어 있어도 A 토지를 B 토지가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경도 위도상의 위치를 다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대체 관계는 인접한 토지들끼리는 된다. 경제적 목적하에서는 인접한 토지들은 동일한 효용성을 제공하니까 경제적 대체는 된다. 인접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된다. 토지 물리적 공급 안 된다며.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된다.
상업용지 필요하면 주거용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전환. 그게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무슨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입지로는 들어설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적지로는 적합한 용도,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런 정도가 기억이 나면 되는 겁니다. 네. 꼭 정리를 하십시오. 반드시 부동산의 특성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는 거지 일일이 파생 특성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